자, 닉네임 고고당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영어 70점, 그 다음에 국어나 국사는 60점대 같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행정법 사회는 그것도 한 60점대 같아요. 올해 사회복지직을 준비한다. 근데 사회복지직 울산이 지금 한 60점대 맞으면 합격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영사가 한 240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조정해서 120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240이 나오려면 지금 영어가 지금 고민이라고 그랬는데 영어가 약점이다. 70점. 약점 아니고 240에서 영어가 70이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사가 60점이가 더 문제가 심각하죠. 국어도 65점, 60점대라는 게 심각한 거지. 영어 70점대면 사회복지직에서 약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풀이 시간 30분 걸린다는데 이건 좀 약점이죠. 그래서 풀이 시간을 한 25분대로 줄이는 것은 영어의 목표가 되고, 영어 점수는 70점이 목표라도 문제가 없다. 대신 국사를 좀 점수를 올리셔야 돼요. 국사 이거 60점, 70점까지 안 됩니다. 국사를 점수를 올려야 한다. 국사 점수 올리는 건 간단하죠. 뭐 기출문제 하나만 달달달 외워도 가요. 기출문제 하나 달달달 외워도 85점, 90점 가까이 갑니다. 사회복지직은 물론 7급은 안 되겠죠. 7급은 안 되지만 사회복지직은 90점 가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기출문제 지금 겨우 1회 도겠다고 하는데 이런 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더 많이 돌리고 뭐 요약서 하나 있죠. 가지고 있는 요약서 하나 암기하면은 90점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는 영어 70, 국사 90, 그 다음에 국어 80. 국어는 지금 한 65점, 70점 이러는 것 같은데 그 어법만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법을 빨리 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어법만 맞추면 80점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국어는 어법 공략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는 70점대 그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국사는 기출문제랑 요약서 하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과 사회는 90점대가 나와야지 한 120점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출문제 많이 좀 돌려주시고 요약서 하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문제점이 거의 기출문제를 제대로 해독을 안 한 거죠. 국어 기출 1회독, 영어 기출 안 해봤다. 한국사는 기출을 전근대사 1회독했다. 이거 안 돼요. 행정법 기출 안 풀어봤다. 말도 안 되죠. 사회 기출은 법과 사회까지 풀었다. 이런 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론서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론서 집착을 하면 올해 뭐 뿐만 아니라 내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끝내려면 이론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많이 돌리시고, 그 다음에 요약서 같은 거 좀 돌려주면 사회복지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360점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니까 기출문제 많이 돌리시고 요약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볼 때는 제발 좀 그 연타로 보세요. 연타로 1회독 하고 끝나지 마시고 한 그 3회독은 한 세트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문제다 가정해 보면, 물론 1000문제가 보통 넘지만 하루에 200문제씩 뭐 3회독 한다든지 오후 저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3회독은 하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좀 더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0문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200문제 곱하기 3, 하루에 3회독 이런 식으로 오후 저녁 시간 오후 3시부터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은 대충 영어는 70점을 유지하겠죠. 그래도 3시간 해야 됩니다. 70점을 유지하려면 3시간 하셔야 되고, 대신 모의고사 문제풀이 훈련은 꾸준히 하셔서 시간을 좀 줄여주시고 영어, 그 다음에 그 국어도 그래도 2시간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한 8시 시작한다라면 점심 먹고 하면은 보통 2시 반, 3시까지 영어랑 국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 사회랑 선택 과목 행정법 사회를 한국사 행정법 사회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제이킴 10회독을 하는 과정에서 1, 2독부터 답이 그냥 생각나는 질문은 소거해 가면서 10회독 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답이 그냥 보이는데 휘발성이 강한 질문을 소거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소거를 하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다시 볼 지문은 방점 찍으라고 합니다. 다시 볼 지문 문제가 아니라 다시 볼 지문은 방점을 찍는 게 더 낫죠. 방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휘발성이 강한 지문은 소거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죠. 방점을 찍어둬야 돼요.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휘발성이 강하다라면 방점 하나는 최소한 찍어둬야만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풀 때마다 헷갈리는 지문은 방점 하나씩 더 추가로 찍어져가지고 어떤 선지는 하나, 어떤 선지는 둘, 어떤 선지는 셋 이런 방점을 찍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방점 하나 찍힌 것은 다음 텀이 들어오시면 한 1회독 정도만 하시면 되고 방점 2개 찍힌 것은 2번, 3번 찍힌 것은 3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찍힌 것도 안 보면 휘발성 때문에 시험장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점을 가능한 한 단순한 것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반복된 지문이라든지 너무 단순해서 뭐 틀릴 가능성이 없는 지문은 찍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10회독은 이제 빨리 나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10회독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회독하는 의미는 10회독 이후의 회독의 의미는 유지, 점수를 올리는 의미가 아니라 유지한다는데 그 초점이 있고 나머지 시간은 그 정리 암기해가지고 좀 더 올리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기 위한 회독은 속도가 빠른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정리 암기하는 시간은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시간이다. 국어 영어 빼고요. 8시간이다. 그러면은 10회독 이후에는 제일 점이 4시간 쓰다가 5시간, 3시간, 6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정리 암기하는 쪽으로 좀 더 시간을 투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 보이는데? 김효환 씨는 뭐가 올라와 있어? 이거?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복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이 기본서를 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1회독으로 족하고 빨리 기출을 푸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서를 만약에 공부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한 20년 걸려요? 20년 걸려도 기본서는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는 길잡이 역할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기본 강의 한 번만 들으세요. 어차피 이해 못합니다. 2번, 3번, 4번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기본서 내용이니까 너무 이해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본 강의 빨리 듣고 소스피드로 그 다음에 기출을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기출을 풀 때는 이제 1번부터 예를 들면 1000번을 한꺼번에 풀지 마시고 1번부터 200번을 3번 내지 5번 정도 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독 갈 때는 빨리 푸시고 2회독 갈 때 그 방점 찍힌 것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있는데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마시고 기본 강의는 짧게 들은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 자세히 들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기본 강의 들으면서 무슨 뭐 스톱하고 다시 듣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리하고 거의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차피 이해가 안 돼요. 영원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스톱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쭉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이제 듣는 방법은 이제 스파르타 캠프 시온체 KR 가면 헌법이나 행정법 만약에 자기가 공부하는 과목이 있다라면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기본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분이 질문하셨는데 초시생이다. 대승캠프 일정을 따라서 하고 싶은데 뭐 집에서 공부하시나 보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홈페이지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따라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헌법이나 행정법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공부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뭐 강의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강의 빨리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돈은 저도 돈이 없었어요. 수험생 때 뭐 돈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의지 가지고 공부하는 거니까 너무 그런 데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용감하게 사세요. 저도 거의 한 달에 뭐 3만 원짜리 독서실에서 그 당시 공부했는데 거의 앉아서 잤어요. 누워서 자는 게 너무 추워가지고 독서실에서 자고 먹고 이렇게 했는데 3만 원짜리로 충분히 잘 살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용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임스 리라는 분이 있네요. 헌법 강의를 안 듣고 기출 지문을 읽으면서 눈으로 익히고 있는데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기출 해독 강의를 나중에 들어야 할까요? 기출 해독 강의는 듣는 건 좋습니다. 근데 길게 듣고 시간을 오래 써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뭐 20년간 해봤지만 강의가 거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만 길잡이나 해줄 필요가 있다. 수험생이 어디서 출제가 되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비교할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것만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지. 뭐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사시 수석 합격자도 이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제 주변에 뭐 사시 수석부터 시작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 쭉 있지만 헌법 이해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 뭐 행정법 교수, 뭐 20년 한 교수도 아직도 판단 여지가 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술자리 가면은.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수험생들이 뭐 1년, 2년 공부하면서 여러 과목 하면서 이 과목을 다 이해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어디서 출제가 되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비교될 게 뭐고 함정이 뭔지 이런 것들은 수험생이 뭐 책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거지 이해를 위해서 강의 듣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해한답시고 자꾸 스톱워치 누르고 이해한답시고 스톱시키고 다시 듣고 말에 필기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 전혀 하지 마시고 빨리 강의 드시고 기본 강의 빨리 들으시고 그다음에 기출 푸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출 푸는데 기본 강의 안 듣고 풀면 어렵죠.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강의를 나중에 한번 들어보는 게 좋냐? 그럴 수는 있다. 그렇죠.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은데 빨리 듣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저도 뭐 강사지만 뭐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강사들한테 믿지 마시고 공부하는 건 여러분이 주인이지 뭐 강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수영 선수가 수영하는 사람이 주인이지 말이죠. 수영 코치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수영하지 않고는 코치 얘기 아무리 들어도 합격 못하죠. 똑같습니다. 강의 아무리 들어도 합격 못합니다. 저는 뭐 제 강의 들었다고 해서 합격한 애들 보면 다 거짓말쟁이로 취급합니다. 내 강의 듣고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공부해서 합격할 수는 있어도 황랑이 않고 합격했다면 나는 거의 애가 솔직한 사람이 아니다. 얘는 진짜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원 영색. 이런 애를 믿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강의 듣고 합격했다는 사람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사실은 믿지도 않고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지가 열심히 문제 풀고 암기해서 합격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선생님한테 고마운 것은 공부 방향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뭘 비교할 것인지 알게 되고 그다음에 좋은 문제 내줘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제 강의 듣고 합격했다면 절대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원래 강의 듣고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다만 지침은 줄 수는 있으니까 그건 적절히 이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정직 7급이다라는 분도 있네요. 그렇죠? 교정학 기출 자체가 적은데 합격자는 무슨 교재로 쓰는지 교정학 공부.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방학 과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학자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 행정은 행정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정직은 교정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교과서 그냥 보시면 되고 기대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뭐 75점이면 75점으로 커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 적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기출 문제 맑고 다르도록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100회도 하세요. 그다음에 교재는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쓰는 교재, 합격생들이 봤던 교재 보시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 시간 투자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학자 돌림 애들은. 그다음에 헌법 강의 안 듣고 기출 지문 아까 했고 교행 9급인데 기출에도 20번 이상 하면 합격 안 하시는데 일주일 안에 10회독이 가능할까요? 그것만 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 일주일 안에 10회독 하면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아까 헌법 강의 안 들었다는 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301호인데 201호인데 여기서도 헌법 강의 전혀 안 듣고 행정법 강의 아예 안 들은 기본 강의부터 이제 아예 안 들은 그 학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90점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 학생과 얘기하면서 추천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너는 머리도 좋고 의지도 있고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그런 거 하지 대부분의 수험생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래서 네 방법이 옳긴 옳지만 나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수험생한테는 그 맞는 방법인데 그건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 학생은 아예 기출도 안 풀고 바로 모의고사 들어왔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지력이 강한다라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10회독, 일주일에 10회독 충분히 가능하죠. 과목마다 틀리겠지만 10회독 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한 5회독 지나가면서는 가속도가 붙어요. 딱 보면 이제 봐야 할 지문이냐 보지 말아야 할 지문이냐가 탁탁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10회독 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고 1년이면 뭐 정말 100회독 하는 수험생이 실제 나옵니다.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100회독 하는 수험생이 나와요. 그리고 시험장 가면 한 5분 만에 100점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독은 한 20회독 하고 빠른 속도로 한 또 나머지 한 80회독 해가지고 한 100회독 하면은 시험장 가면 뭐 틀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작년에 행정법 85점 맞았다. 올해 영어 공부하다 이번 지방 행법을 70점 맞았다. 행법 다시 하는 기출 다시 해야 되느냐? 솔직히 기출이 뭐 지금 7급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라면 기출 문제가 보통 만점이 85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85점밖에 실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파르타반에서도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 하고 있는데 엄청 문제가 까다롭죠. 어렵고 양도 많고 그런데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물론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기출 문제 제대로 소화한 수험생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요새 7급 기준으로 따지면 기출 문제로 커버할 수 있는 게 한 85점 정도 수준이다. 물론 이제 시험은 100점도 나오죠. 그렇지만 국가직 7급 기준으로서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따지면 기출이 85점 커버합니다. 물론 뭐 추가 시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작년 10월 21일 날 진행했던 추가 시험 같은 경우는 뭐 100점도 가능했습니다. 기출 문제 가지고 비교 정리 외우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한 10회독 해야지 뭘 비교할지 뭘 정리할지 알게 돼요. 뭐 1, 2독 해독해서는 뭘 비교할지 어떻게 합니까? 자꾸 틀리는 걸 비교해야 되는데 뭘 틀리는지 또 뭘 헷갈리게 내는지를 비교하려면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기출을 많이 풀어보라는 이유가 뭘 교수들이 출제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출제하고 어떤 게 어렵게 출제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출을 10회독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회독 한다고 해서 뭐 결론이 나는 건 아니에요. 10회독은 공부의 출발점인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해 주는 게 기출 10회독입니다. 그래서 기출 10회독 해보면 뭘 비교 정리할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헌법이나 행정법은 진도별 모의고사를 본다라면 비교 정리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진도별 모의고사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다만 한 3회독이나 4회독 할 거면 진도별 모의고사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점수 오히려 내려가요. 시작하면 20회독은 해야지 진도별 모의고사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할 사람들은 20회독 할 사람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한 2주 걸립니다. 이래도 하는데 근데 스파르타반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라면 뭐 2주면 한 5, 6회독은 기본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뭐 20회독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고 동영상 이용하실 분들은 동영상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김하홍 씨라는 분 평균 75점 기출을 더 맛보게 해야 되나요? 모의고사 풀어야 되나요? 과목마다 틀립니다. 선생님들 모의고사 대체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연구도 안 하시고 공부도 안 하시고 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무슨 공부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그다지 저도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제는 연습으로 모의고사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헌법 행정법 같은 경우는 진모 같은 걸 하는 게 좋다는 게 문제가 까다롭고 정말 모의고사 만드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헌법이나 행정법을 하실 분들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독 하는 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0회독 하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결과로서 95, 100점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죽었다 하고 진모를 한 20회독 하시면 결과는 확실히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별로 기출문제를 여러 해독했는데 그 다음에 더 보충하려는데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나요? 연도별 기출문제를 푸는 게 좋나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량진 선생님들 내는 모의고사 뭐 영어든 국어든 그다지 뭐 썩 훌륭한 모의고사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저는 모의고사를 추천하지 않고 연도별 기출문제 사이버 국가고 신태감 있죠? 연도별 기출문제가 더 1차적으로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기출문제 더 푸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연도별 기출문제가 적은 특수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교정학이라든지 뭐 국제정치학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기출문제가 충분한 그 시험 과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굳이 모의고사에 의존할 필요 없고 연도별 기출문제를 푸는 게 더 낫습니다. 한 과목당 40문제 보는 시험인데 국사도 흐름 몰라도 기출 해독과 요약서 반복으로 충분한가요? 물론 이제 뭐 100점 맞는 시험이라면 뭐 이거 충분하지 않죠. 근데 40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춰야 되는 시험이냐에 따라 좌우되는데 예를 들면 뭐 한 34, 5문제 만지면 합격한다 그러면 뭐 기출 해독이나 요약서 반복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한 35문제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만점은 힘들겠죠. 그렇죠?
자, 이동규 기출로 영어 문법 공부는 그냥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는데 기본 공부해야 되는데 기본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문법책 몇 번 샀어요? 문법 강의 몇 번 들었습니까? 효과 있었어요? 효과 없어가지고 지금도 문법이라면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문법 이론서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900지면 900지, 1000지면 1000지 딱 해가지고 영어 문법 기출 보고 또 보세요. 한 20번 보세요. 그렇죠?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합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로 영어 공부, 문법 공부하는데 좋습니다. 기출은 뭐 이동규 선생님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로 영어 문법 공부하는데 좋습니다. 이것을 거의 문제를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보고 또 제발 좀 보고 또 보십시오. 여러 책 사지 마시고 강의 여러 가지 듣지 마시고 영어 문법 문제를 푸세요. 제발 좀 문법 문제를 푸시. 기출 영어 문법 문제 아름답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학도 1학년 학원 콜이가 아닌 무조건 기출 위주라는 거 나을까요? 물론 이제 기본 강의 들었다면 그렇다는 거죠. 기본 강의 안 들은 분들한테 뭐 바로 기출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 강의를 짧게라도 들었다라면 기출 보죠. 기출 봐야 됩니다. 저도 이게 1년 만에 학교 간 스파르타반 수험생 중에서 한 기출 한 30회도 간 수험생이 있더라고요. 그럼 웬만하면 합격 컷은 충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출 위주로 공부하는 것 기본이죠. 기출 원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행정학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로 넘칩니다. 그다음 어차피 기출에서 안 나온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춰요. 나는 수험생들이 뭐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시험장 가서 무슨 응용합니까? 시험장 가면 정신이 없는데. 선생님들 하는 말은 다 있잖아요. 가장 좋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컨디션도 많고 시간도 남아 돌고 마음도 편하고 그런 상태에 따르면 응용할 수 있죠. 그러나 시험장 가보세요. 정신이 없지. 정신이 없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응용을 해요. 문제 푼 거 그대로 안 나오면 지문이 그대로 안 나오면 수험생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나온 문제다 그러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 그 국가직 7급에서 그 75 맞으면 만점 맞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75나 80 맞으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스파르타반에서도 7급 국가직에서 시험 아주 점수 좋아가지고 국무조정실 간 학생이 있어요. 신림 스파르타반에서 국무조정실 합격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행정학 75였어요. 근데 나머지 과목이 195 이래가지고 그 점수 맞아서 간 것이지 행정학 잘 봐서 그런 건 아니에요. 행정학이 문제가 만약에 국가직 7급처럼 나온다라면 80점이면 거의 만점이에요. 그 정도 75점은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기출로 커버하시기 바랍니다. 기출을 몇 번 더 보는 게 행정학 더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세 문제 푸는데 5분이 걸립니다. 너무 느린가요? 아니 합격 불합격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세 문제 푸는데 5분 걸리는 분들은 100% 불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합격이 확실하다. 그래서 너무 느린가요? 불합격인데 뭐 저 너무 느리고 저 빠르고가 없습니다. 아예 불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속도 높이는 훈련하셔야 돼요. 죽었다 하고 여기서 지금 20문제를 5분에 풀어요. 지금 스파르타반에서 잘하는 애들은 20문제에서 5분, 6분에 풀습니다. 실제 모의고사 봐도 6분이면 100점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세 문제 푸는 데서 5분 걸려요. 죽는 겁니다. 큰일 나요 지금. 인생 망치는 겁니다. 시험 때려치시든지 빨리빨리 결정하세요. 작년책 보고 있는데 규칙문제 새 책 사야 되나요?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작년책 그냥 보는 게 제일 좋죠. 다만 이제 작년책이 너무 좀 색깔이 많이 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힘들다 그러면 똑같은 책을 사는 건 저도 뭐 찬성하지만 뭐 작년 책이라고 해서 올해 책을 사는 건 그다지 찬성하지 않고 작년 기출문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가면 출력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거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꼭 새 책 살 필요는 없죠. 그다음 행정부 강의는 안 듣고 기출 해독만 했는데 진도를 먹어서는 50점 정도 나옵니다. 강의를 듣고 다시 기출할까요? 기출 해독할까요? 행정부 강의 안 듣고 안 들었으니까 기출 해독만 해도 진도를 먹어서 50점? 아니,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럼 진도 50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지금 후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없어요. 기출 다시 해야 되느냐? 기출 다시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지금 9급 저기 반에서 합격자 간담회 했는데 그 합격생이 진도를 보고서 30점 나왔대요. 30점 계속해서 30점 나왔는데 헌법 한 20회도 하니까 진짜 100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들어보세요. 어제 202호에서 진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 학생 한 개 올라와 있을 거예요. 말은 좀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던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30점대 나왔대요. 11월 달에 공부 시작해서 2016년, 2017년 1월 달에 모의고사 보면 30점 나왔는데 헌법은 한 계속 진모 봐가지고 100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법은 90점 맞는데 진모 안 맞다고 후회하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근데 진모 모의고사 50점 나오면 그냥 하세요. 100회도 하세요.
용감하게. 뭐가 무섭다고 후퇴랍니까? 나 같으면 그냥 계속 진도를 모여서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저기 지금 201호에 육사 출신 수험생이 한 명 있는데 그 학생은 아무 강의도 안 들었어요. 헌법 행정법. 그러고도 지금 모의고사 중간고사 이런 거 보면은 90점 100점 나와요. 마지막에 여기서 5등했습니다. 무지 잘한 겁니다. 여기서 5등했다라면 엄청 잘한 건데 기본강의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내가 그 학생한테 얘기를 해줬지만 터널이 있을 때 안 보여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껌껌하게 안 보인다 해서 후퇴하는 애들, 앉아 있는 애들, 우는 애들, 불만투성인 애들 이런 애들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민호 씨인가 이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나 같으면 계속 가겠습니다. 나 같으면 계속 간다. 나는 무식하고 용감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 자, 그다음 부자 김씨 기출만 후 85점이 15점 커버는 어느 것도 보완해야 족보로도 커버가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그죠?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진모가 필요한 거면 헌법의 행정법은 기출이 쉽지 않으나 기출이 뭐지 쉬우면 100점까지 커버가 됩니다. 기출로도. 그렇지만 기출이 요새는 뭐 그렇게 실제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5점까지 힘들죠. 85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진모하는 거지. 진모하는데 힘들다. 기출만 85점 남을 채우려면 유학서 해도 모의고사죠, 먼저. 헌법 행정법이랑 가능한 거고 다른 과목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선생님 모의고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출을 보시고 그다음에 연도별 기출 보시고 유학서 하나 암기하시고 커버하시면 됩니다. 경제학도 기본 강의 짧게 한 번만 더 기출 10회도 좋습니다. 기출 10회독 하면 10점 90점 가능 안 가능합니다. 기출만 10회독 하면 90점 가능 안 가능하죠. 기출만 10회독은 출발이라니까요. 출발. 예. 목표가 9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출 10회독 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지. 경제학 90점 만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게 안 돼요. 기출 10회독 가지고. 근데 기출 10회독이 돼버리면 기출 문제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문제를 찾아서 풀면 돼요. 유사 다른 그 경제학 기출이 좀 있잖아요. CPA 쪽에서 좀 쉬운 문제라든지 또는 뭐 국회직 시험이 좀 쉬운 문제, 또는 선생님들 모의고사, 어렵지 않은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경제학 기출은 그래도 개나마 뭐 커버하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90점은 아니더라도 8점대는 일단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기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학 기출 상당히 중요하죠. 문제가 한 500제밖에 안 돼요. 10회독은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수준이 낮아서 그래. 용감하게 하십시오. 일주일이면 10회도 끝나는 거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주일 딱 잡아서 기출 500제 10회도 가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실제 그렇게 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진모의독에 말씀해 주신 지금 2017년 진모를 틀리거나 OX 판단이 아리까리했던 지문에 방점 찍고 풀고 있는데 나중에 방점 찍은 안 보이네. 방점 찍은 지문 해독하면 속도면은 나을 것 같은데 전체를 다시 보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방점 찍힌 것만 보시면 좋은데 방점을 많이 찍으라고 그래서 이 방점 하나는 가능한 한 60에서 70% 정도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너무 적게 찍지 마시고 많이 찍어 주세요. 왜? 지금 내가 이걸 맞췄다 하더라도 바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맞췄다고 봐셔야 돼요.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방점 안 찍은 것은 날아가. 그렇기 때문에 방점을 많이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점을 적게 찍으신 분들은 다 봐줄 수밖에 없다. 적게 찍으시면 나중에 이게 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점 첫 번째를 많이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방점 적게 찍었다라면 알고 있던 거 시험장 가기 전에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집은 다 봐줘야겠죠.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방점은 가능한 한 하나 방점은 많이 찍고 2개, 3개째부터 줄여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많이 붙으면 이제 전체 지문을 푸는 것도 얼마 안 걸려요. 의외로요. 지문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죠. 가끔 한 번씩은 봐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큰 텀이 들어갔을 때. 경제 과목, 타 과목처럼 기출에도 빠르게 돌리면 되나요? 다른 과목도 속도가 느릴 것 같은데 팁 좀 알려주세요. 아니 수학과 똑같아요. 예제 외우는 겁니다. 공식 외우고 예제 외우는 거야. 공식 예제 외우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겠어요? 공식이랑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학도 예제 문제를 암기해야만 문제 빨리 풀 수가 있지. 응용해서 푼다고요? 응용해서 풀으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지.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근데 시험장 가서 어떻게 머리를 써? 머리 못 씁니다. 시험장에서는 머리를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훈련을 많이 해놔야 된다. 그래서 기출 해독은 가장 중요하죠. 10회독은 돌려놔야지 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시작입니다. 끝도 아니고. 그런 다음에 그 거의 10회독 해가지고 거의 문제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속도가 빨라진다. 그다음 비문항을 어떤 식으로 푸는 게 효과적인가요?
비문학 공부 안 하죠. 그 합격생이 누가 비문학 공부합니까? 그렇죠. 문학, 비문학은 그냥 모의고사 푸는 걸 만족하지 절대 공부 안 합니다. 합격생들은. 수험생은 공부하지만 합격생은 공부하지 않는 게 비문학이다. 수험생은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합격생은 문학, 비문학 공부 안 합니다. 응? 강의도 안 듣고 물론. 그냥 모의고사 풀면 그거로 족하고 마는 거죠. 그다음에 국사 공부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국사는 강의도 너무 길어서 어떻게 공부하니 답답합니다. 기출도 뭘 봐야 되나요? 국사 저도 뭐 이제 공부할 때 국사 잘했는데 그 배경 지식이 많은 분과 없는 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책도 많이 읽고 하는 분들은 국사 접근 방법이 편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저 순수한 뭐 공대생들 있잖아요. 나쁜 의미로 공돌이, 나쁜 의미로 그런 게 국사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는 우리 문과생들은 되게 쉽다고 하는데 그 거꾸로는 마찬가지예요. 또 공돌이들은 수학이 쉽다고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미분적분이 쉽다는 황당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문과 문돌이들은 이거 미분적분 하면 막 토 나올 것 같아.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공과생이다, 공대생이다 그렇다라면은 국사가 어렵다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국사 강의 너무 길어서 문제다. 그럼 강의 짧은 거 들으세요. 길게 들어서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강의는 길으면 안 좋아요. 짧은 강의가 좋습니다. 선생님들 반성해야 돼. 100강 넘어가면 죄악 저지는 겁니다. 100강이 뭐야? 60강이 최고의 선이다. 기본 강의, 심화 강의야 60강의로 끝내야 됩니다. 그것도 50분 기준으로. 120분 기준으로 60강 하면 의미가 뭐할 게 있어. 그래서 50분 단위 기준으로 60강을 넘어가면 죄 짓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강의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선생들이 모든 걸 다 이해시켜줘야 돼. 설명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저도 선생이지만 선생병입니다. 선생은 설명해줄 의무가 없어요. 이해시켜주는 의무도 없습니다. 수험 강의잖아요. 이해시키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대학교에서. 여기서는 뭐가 출제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출제되고 비교할 게 뭐고 함정이 뭔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선생들이 다 설명하고 이해해주라는 게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그것만 설명해도 있죠.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게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너무 길면 안 좋습니다. 짧은 거 들으시고 기출은 뭐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보는 거 보세요. 가장 많이 보는 책들 보시든지 아니면 속도만 빠르면 한 뭐 2,500제 정도도 괜찮죠. 2,400~500제들 기출문제 있죠. 속도가 좀 느린 분들은 한 1,700문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 기출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20회 하는데 과목당 500제 정도 괜찮아. 죽으려고 진짜 큰일 날 사람이라 그렇죠. 기출은 1,500에서 2,000원 해야지 무슨 이게 양심도 없어. 그러는 거 합격하려고 그래. 진짜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참나. 누구한테 500제 푸는 합격생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합격생을 찾아보세요 제발 좀. 답답한 게 합격생 내가 아는 애도 1년만 합격했는데 김중현 선생님 2,400제 했잖아요. 30회도 했대. 기본이 스파르타반에서 그래가지고 49동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갔어요. 아니 합격생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본인이 옆에 있는 애들 친구들 뭐 인터넷에서 노는 애들 이런 애들 기준으로 하지 말고 걔네는 양아치들이야. 그래서 합격생들 기준으로 하세요. 합격생들은 2,400제를 30회도 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 응? 큰일 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이 합격을 목표로 하지 수험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수험생만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약하게 잡지 마세요. 기출 2,000제를 20회도 가지 마시고 100회독을 하십시오. 그런 목표를 가져야지. 세게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기출에도 쉽게 말해서 자격증 문제은행 공부하듯이 하는 약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벼락식 했잖아요. 그 방식이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기출 해독이 모든 걸 끝을 맺지는 않지만 방향은 확실히 제시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보면은 기본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저도 기본서 이해 못합니다. 저도 기본서 이해 못해요. 내가 써놓고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보고 이해한다는 사람 보면 난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쓴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책 가지고 공부했던 애들이 이해했다는데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기본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기출 관점에서 기본서를 보는 거예요. 기본서를 보더라도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 공부를 하는 거지. 기본서의 내용에 따라 공부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조선왕조실록 누가 읽어. 고려사 누가 읽어요. 똑같아요. 끝이 없어요. 헌재 판례 1년이면 3,000페이지에 10년이면 3만 페이지인데 그거 다 읽은 놈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헌재 판례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 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헌재 판례 읽는 그 분량으로 따지면 제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읽었을 거야. 헌재 재판관들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진짜. 근데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그거. 그렇기 때문에 기출 해독을 하는 이유는 기본서를 기출 해독 관점에서 공부하고 요약서를 기출 해독 관점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다 가능하죠. 근데 다만 기출에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점이냐? 목차가 없다는 거지. 체계성이 없다. 기출문제 생각해보세요. 체계성이 없지. 목차가 없지. 근데 교수들이 있잖아요. 목차 가지고 출제를 해요. 저도 가끔 목차 가지고 혼동시키면 수험생들이 헷갈려합니다.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한 건데 수험생들이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하다 보니까 목차를 내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목차는 근데 기본서 있잖아요. 요약서나 기출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한 다음에 요약서나 기본서, 목차라든지 소목차까지 꼼꼼하게 읽어주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9급 9까지 일행 2달 남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행정학 동형평균 85점 정도 나옵니다. 9급이다.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85점이면 만족하셔야 돼요. 기출 더 보세요. 연도별 기출 푸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서 보고 계신 거 있죠? 보고 계신 거 계속 보시고 새로운 내용 추가하지 마시고 이 봤던 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학 통영 2권인데 답 체크되어 있고 틀린 것도 맞게 고쳐져 있습니다. 3회독 이상 했는데 남은 기간 동영 계속 빠르게 해독하는 게 나을까요? 동영 모의고사를 말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속도를 위해서는 답 체크된 것이 더 낫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 하면 답 체크된 게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답 체크된 게 익숙해질 정도면은 답 체크 안 된 걸 가지고 훈련하는 게 낫습니다. 막판에는. 초반에는 속도를 위해서 우리도 답 체크된 거라든지 고쳐진 거 보라고 해요. 그건 속도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나중에는 속도보다도 정확성이 더 중요해요. 그다음에 문제 답을 고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답을 고르는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답이 체크되어 있으면 답 고르는 능력이 안 키워져요. 그래서 마지막 판에서는 답이 안 체크되어 있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해독하는 게 좋습니다. 2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런치라이브 풀 영상으로 업로드 부탁드려요. 그건 잘 되거든. 전혀 모르는 문의아닙니다. 행정법 기본 강의 2번 듣고 기출 푼데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해 없이 기출해도 계속 하면 아니 그러면 행정법 기본 강의 2번 듣고 기출 못 푸는데 3번 들으면 풀 것 같아요? 4번 들으면? 내 강의 듣고 만약에 기출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그냥 기출로 계속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 기본 강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에 의존하지 마시고 강의에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전혀 수험생들을 위해서 도움 주는 게 없어요. 저도 강사잖아요. 저도 한 20년간 강의했는데 사법시험 우리 할 때 제 강의 안 들었으면 간첩이에요. 판사, 검사든 지금 40대 애들 내 강의 안 들어서 거의 간첩이랄 정도로 제가 사법시험 헌법 유명한 강사였는데 나는 내 강의 듣고 합격했다는 사람 안 믿는다니까요. 응? 지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거지. 무슨 내 강의 들어서 합격해. 기분 나쁘고 그런 얘기 들으면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같아. 기분 아주 나쁘고 짜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에 의존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게 강의는. 그래서 빨리 기출 푸세요. 이해 없이 기출 해독하는 게 맞느냐. 영원히 이해 못한다고 아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영원히 이해 못한다. 나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내가 책을 쓴 사람인데 이해를 못하는데 어쩌라고요. 책 쓴 사람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저도 고시 합격했잖아요. 고시 공부할 때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근데도 합격만 잘하잖아요. 그게 이해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에베레스트 등정이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등정. 안나푸르나 등정이 아니라 뒷동산 올라가는 겁니다. 이 수험은 뒷동산, 여러분 동산 있죠? 여러분 뒷산 맨발로도 갈 수 있고 슬래퍼 끊고도 갈 수 있죠. 슬래퍼 끊고 가면 돼. 너무 준비 운동이 많아요. 빙벽 타기 훈련 왜 합니까? 빙벽 없어요? 여러분 뒷동산에 뭐 뒷산에 빙벽 있어요? 빙벽 없어요. 이 시험은 빙벽이 있는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 등정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슬래퍼 끊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매우 적게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야 돼. 10분 내에 올라가야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는 훈련하고 빨리 푸는 훈련하고 그다음 가끔 함정을 파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만들고 뒷동산이지만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왜 빙벽 훈련을 해? 빙벽 훈련을. 빙벽 훈련 하죠. 어차피 이해는 빙벽이에요. 영원히 못 올라간다. 응? 아셨죠? 근데 이게 시간이 다 돼버렸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주 시간 정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이해 못하는데 너무 좌절감 갖지 마세요. 저도 이해 못합니다. 저도 이해 못하고 수험생 때도 이해 못했고 지금도 이해 못해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것 같아. 행정법이든 헌법 확실합니다. 과장도 아니고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이해 못한다고 문제 못 푼다는 이런 강박관념 제발 좀 버리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안나푸르나 등정이 아니에요. 빙벽 없어요. 빙벽 없어. 빙벽 없어요. 맨발로도 갈 수 있는 게 이 시험이에요. 다만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되고 실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벽 올라가지 마세요. 그다음 무슨 아이젠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아이젠 사용할 데가 없어. 뒷산은 여기 이해 사용할 데가 없어. 응용 문제 어차피 못 풀어. 그건 틀리는 거 시험장에서 그냥 있는 문제나 잘 해독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만 기출해독은 문제의 방향은 제시해 주는데 체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목차 같은 것은 기본서나 요약서를 통해서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세부 디테일한 목차까지 그로 보충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본 강의 빨리 들으시고 기출해독하시고 그다음에 요약서나 기본서로 목차 같은 거 세부 목차까지 정리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또 날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